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창주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쌤이랑 집합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새로이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집합과 명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삼촌, 뭐 고모, 이모 다 물어보면요, 집합, 그건 내가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이 집합이라는 단원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또 처음 다시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갈 때 내가 이제 수학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집합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들어가가지고도 이제 중학교 때 열심히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지 하고 집합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참고서나 교과서를 보면 집합만 그냥 열심히 그냥 막 손때가 묻어 있어가지고 집합은 좀 알아 그러는데 집합이 어렵대요. 자, 이 집합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분들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처음에 개념을 잘 알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되게 쉬운 건데 할 수도 있고, 와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쌤이랑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집합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학이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나 문자 이런 거 가지고 더하고 곱하고 막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앞에 것까지 공부한 것도 접으면, 그리고 뭐 도형, 그래, 그 도형도 결국엔 수나 문자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는데, 이제 집합은 지금까지 수학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집합이라는 단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게 될 명제라는 단원이 저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집합과 명제 같이 이어서 많이 가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된 수학 학문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이론으로 자리 잡은 set theory, 영어로 집합 이론입니다. 그래서 set, 집합을 set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새로운 거는 어떻게 어려울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상 집합을 수학 시간에 공부하기 전에 벌써 익히 많이 공부했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집합 속에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집합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먹기도 해요. 심지어는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버님, 혹시 군대에서 집합 알아요? 아버님 그러진 않지. 아빠! 군대에서 집합 알아? 이럴 거야. 집합, 군대에서 집합 그러면요, 선생님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옛날에 고참이나 누가 소대장님이 집합!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딱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야, 소대원 전부 다 집합! 그러면 싹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새벽이나 한밤중에 불러내서 집합하면 뭐 잘못한 일에 있어 혼내려고 하는 거라 집합 소리만 들으면 우우우우 막 이러고,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집합? 그럼 혹시 뭐 나눠줄 거 있나? 빵이라도 하나 주나? 그래가지고 좋아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집합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집합 속에 살고 있다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집에 가족들이 같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친구들은 엄마, 아빠, 나, 동생, 요 4명, 우리 가족이라는 집합. 아니면 여러분 몇 학년 몇 반? 1학년 3반? 1학년 3반이라는 학생들의 집합.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 전부 다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여러분들 책꽂이에 여러분들 책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럼 책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집합. 여기 가방 속에 뭐뭐 들어있냐? 아니면 핸드폰 속에 어플이 뭐뭐뭐 있지? 앱이 뭐뭐뭐 있지? 그러면 그거 전부 다 걔네들이 전부 다 모아놓은, 이렇게 다 모아놓잖아요. 그죠? 또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 같은 건 폴더별로 이렇게 모아놓죠. 그죠? 거기서 얘네들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 뭐 이렇게 모아놓고 모아져 있는 얘네들을 전부 다 사실 다 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선생님 저 수학 잘 못했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수학은 못했는데 집합은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집합은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을 지금까지 선생님 저 방정식도 못 풀고요, 함수도 뭔지 모르겠고요, 와 도형은 미치겠고요. 그럼 집합은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쌤이랑 집합을 공부하는 친구들, 집합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요, 쌤이랑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 보면요, 집합은 별거 아니네, 쉽네. 그래서 복잡한 계산 이런 것도 안 해요. 집합은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거 몇 가지만 하면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 아니고요. 어떤 문자 예전에 방정식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뭐 방정식 했던 계산 이런 것들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숫자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1, 2, 3, 4 이런 숫자는 그냥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풀어나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뭐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내가 어떤 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뭐 룰도 정하고 법도 정하고 요걸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어떤 동네 이름도 자기가 다 정해야 되잖아. 무인도니까 내가 마음대로 여기 뭐 시냇물이 흘러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죠? 새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짠, 집합에 나오는 용어들,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집합이 뭐에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용어 하나하나 이것이 무슨 뜻이다만 알면 이번 시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로 나온 용어들의 의미, 이게 이런 거야? 이걸 이러거라고 그래? 이것만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이야기 할 거고, 그 다음 보면 뭐 있어요? 원소라는 단어가 있네? 원소는 또 뭐지? 그래, 원소가 의미가 뭘까? 속한다라는 말은 뭘까? 나중에 원소 나열법, 이거 무슨, 이게 새로 나오니까 법도 만드나 봐. 헌법 이런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니까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그 법하고는 좀 다른데요. 또 벤 다이어그램, 요거 세 개는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중에서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나 보지? 그러니까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원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개수 하나 둘 세는 방법이 또 있나 보지? 이런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요거 좀 할 게 좀 많긴 하지.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쫓아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해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아니면은 선생님은 이제 강의하고 있는 수학의 셈 뭐 이런 교재들을 놓고 같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잠깐 스톱하고 여러분들 교과서, 여러분들 출판사마다 교과서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과서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과서 아니면 뭐 시중에 있던 어떤 참고서든 선생님 강의 듣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꺼내놓고 하면 이거 다 나와요. 거기에도 이거를 집합이라 한다, 이거를 뭐 원소나 알법이라 한다, 이거를 공집합이라 다 나와요. 거기 있는 거를 선생님 얘기 듣고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어요. 딱딱딱딱 끊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할 수 있잖아요. 스페이스, 컴퓨터 같으면 스페이스바, 핸드폰에서 잠시 정지했다가 볼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짠! 이게 오늘 이게 좀 잘 안 내요. 속색일라 그래요. 자, 집합과 원소 그러면 제일 먼저 용어가 뭐 있었어요? 집합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원소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집합,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얘기를 했죠. 어떤 이렇게 대상들의 모임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반 1학년 3반, 1학년 3반 학생들, 전체 학생들의 모임 이런. 그래서 일단 딱 한마디로 딱 정해 줄게. 집합이란 어떤 기준이 명확한 것들이 기준이 명확한 그런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대상들이 정해질 때 그 대상들을 모아놓은 것, 이걸 집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1학년 3반 학생, 그럼 1학년 3반만 나와. 1학년 2반 뒤에 가, 1반 절로 가. 선생님 저 1학년 3반인데요 다른 학교예요. 요거 좀 고민된다. 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집합이라는 거 할 때는 큰 대전제 조건이 요 안에서만 할 거예요. 요 안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살죠. 어쩌면 또 태양계에서 살고 우주에서 살고. 하여튼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은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1학년 3반 그런 건 우리 학교에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집합 이야기를 나중에 선생님이 전체 집합이라는 이야기를 또 공부하게 될 텐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자,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지. 거기에서 1학년 3반 학생들만 모아라. 그럼 다 모이겠죠. 자, 일로 와. 얘네들을 집합이라고 하면 돼요. 1학년 3반 학생들의 집합. 그래서 1학년 3반 학생들의 모임. 어떤 모임? 이거를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 숫자 1, 2, 3을 숫자를 3개를 모았다. 이거 이렇게 3개 모아놓은 것도 또
요 1, 2, 3이라는 숫자 뭐 요것도 집합이에요. 얘네 세 개로 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 야, 선생님 제가 베프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요. 뭐 철수라는 친구, 영이라는 친구, 뭐 길동이라는 친구 이렇게 있다. 우리 셋, 이것도 집합이 돼요. 우리 베프들의 모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딱 3명을 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명확하면 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대상이 명확하다는 얘기를 강조하죠. 자, 우리 학교에서 잘생긴 애들만 다 모아봐 그랬어요. 1학년 3반 모아 그러면 딱딱딱 올해 안에 딱 정해지는데, 잘생긴 애들 모아 그러면 막 다 몰려오나? 에이, 난 아닐까? 뭐 이러고. 그래서 대상이 명확하죠. 누가 잘생긴 기준이 틀리잖아요. 야, 얘 잘생겼는데 왔더니 난만 제가 아닌데? 이러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뭐 키가 큰 학생들 모임 기준이 어디야? 180 이상이 큰 거야? 한 160 이상도 큰 거야? 아니면 한 2m는 넘어야 큰 거야? 기준이 없죠. 그런 것들은 어떤 모임을 모아라라고 했어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모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숫자들을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수학 시간에 써먹기 편한 건 숫자들이라서, 그래서 6의 약수의 모임 이럽니다. 여러분 약수 공부했었죠? 우리가 약수를 우리나라 이제 교육 과정에서 정의할 때는 자연수 배운 이후에서 했기 때문에 6의 약수 그러면 자연수들 중에서만 정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약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6의 약수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곱해서 6대는 자연수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6의 약수들은 뭐가 있어? 찾아보면은 1 곱하기 6, 2 곱하기 3에서 1, 2, 3, 6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 알죠? 1 곱하기 6에서 6되고 2 곱하기 3돼서 6되고 다른 건 더 이상 없으니까 요거 4개의 숫자를 6의 약수들이다라고 그래요. 얘네들을 이렇게 너네들 이렇게 모여서 따로따로 가 있지 말고 일로 다 모아 이렇게 모아놨어. 모아놔도 막 도망갈라 그래. 그래서 요걸 괄호로 이렇게 중괄호처럼 모양이 생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계산할 때 괄호 이게 괄호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 있고 막 대괄호 있고 막 이랬는데 그 중괄호 모양처럼 생긴 요 기호를 이용해 갖고 요렇게 모아 놓으면 요거를 우리 이렇게 모아 놓은 요 모임 요걸 괄호로 표현해서 모았잖아요. 얘를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면 이게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큰 숫자들의 모임, 그래서 그럼 큰 숫자 만약에 한 얼마 정도 될까? 한 10,000? 이게 커? 1억이 볼 땐 내일 장난하십니까? 해서요. 큰 수, 작은 수, 뭐 이쁜 수, 잘생긴 수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장 뭐뭐뭐의 모임 그랬는데 얘가 모르겠어. 얘도 되고 쟤도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모임은 집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제 모임인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 또는 어떤 숫자, 문자, 뭐 그림, 다 대한민국 4계절의 모임. 그럼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 요즘 우기가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따지기 없어. 그러면 그거 괜찮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무슨 띠 이런 거 있죠. 뭐 닭띠, 개띠, 용띠, 소띠 이런 거. 그걸 12간지라 그러는데 그 12간지에 나오는 동물들의 모임. 그럼 12개가 나오겠네? 이 12개를 다 모아놓은 거. 이것도 집합이 돼요. 명확하잖아. 그지? 그냥 잘생긴 동물들의 모임. 이건 안 돼요. 등치가 큰 동물들의 모임. 이런 거 안 된다. 자, 이제 집합이 뭐다? 선생님 말은 길게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게 하면 이게요. 이렇게 모아놓으라는 건데, 이 모아놓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의 대상이 명확한 거, 그거를 우리는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6의 약수의 모임을 보니까 이렇게 1, 2, 3, 6 이제 앞으로 얘가 집합이라고 하면 요 기호로 모아놓는다 그랬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하나하나 요거를 우리는 원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뭐 원소 기호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분자가 있고 원소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것 하나하나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원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집합에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야. 6도 원소고 3도 원소고 2도.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우리 식구들이 4명이 있어? 그러면 나도 원소, 동생도 원소, 아빠도 원소, 엄마도 원소. 원소들이라고. 전체가 집합 원소. 이제 우리 반 학생들 뭐 30명이 있어. 원소가 몇 개? 3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집합 안에. 그래서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한다. 이제 집합과 원소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 보자. 집합.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하죠. 그런 것들의 모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1학년 3반, 1학년 3반 이런 조건. 6의 약수, 6의 약수. 이거 조건을 들어보니 누군지 알아? 뭔지 알아?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어. 그런 모임들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지는 않은데 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집합이 아니고, 그때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각각을 우리는 원소라고 한다. 이제 집합이 뭐다? 원소가 뭐다? 이건 알았기?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교과서 등을 살펴보고 읽어보고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이 되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 얘가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집합은 말이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집합에 그 이름을 붙일 거예요. 1학년 3반 이렇게 1학년 3반 이렇게 했으면 얘네들을 이렇게 다 모아. 이렇게 막 모아. 여기 다 뭐 1학년 3반 이게 명찰이에요. 여기에 다 모아. 30명 모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아까처럼 선생님이 집합은 어떻게 한다고? 요런 기호 안에다가 이렇게 나열해 놓을 수 있다.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할 때 원소 나열법이라고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게 될 때 이 집합에도 이름을 붙여주자는 거죠. 얘는 1학년 3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1학년 3반 집합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참 되게 많이 나오잖아. 우리 여러분들 함수에는 이름을 F 또는 G 막 이렇게 붙였던 거 기억나죠? 함수. 다항식에다가 뭐 fx 이런 것 뭐 앞에다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어떤 뭐 원 같은 건 C, 원 C, 그 서클 그래갖고 그 원 라인 뭐 직선 완과 직선 2, L1, L2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가 나올 때마다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이제 집합에도 이름을 붙여줄 건데 집합에는 주로 이름을 대문자 A, B, C 알파벳 대문자로 주로 이름을 붙여.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X, Y, G 이런 것도 많이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집합에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일 거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은요 소문자를 쓸 거예요. 보통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애는 소문자. 그래서 만약에 집합 A라는 애가 있고 나중에 하겠죠. 원소나열법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들은 보통 소문자를 쓰고 집합 이름을 우린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다라는 거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처럼 그래서 어떤 A라는 애가 A, B, C가 얘네들이 막 이렇게 있어. 여기 막 A라는 애가 이렇게 이 집합 안에 있으면 이거 원소죠. 그래서 원소 A는 집합 A에 이럴 때 우리는 속한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우리 가족에 속해요. 맞잖아. 나는 우리 학급에 속해요. 나는 우리 학교에 속해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속해요. 이런 거요. 나는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집합 안에 나는 속해요. 이렇게. 선생님은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 모임에 속해요? 아니, 난 선생님이잖아. 나는 속하지 않는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자들의 모임에 속하지 않는다. 그지? 선생님은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에 속한다. 말돼요? 아우, 됐다고 하면 좋겠는데 집합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거 속한다 이런 말은 뭐 하고 말고 할 수가 없어요. 집합이 아니니까. 그래서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서로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속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소가 어떤 집합 A면 A라는 애 속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런 기호를 써요.
이게 뭐야? 포크를 자른 것도 아니고, 포크 잘라 먹은 것도 아니고, T자, 영어의 알파 2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티그자도 아니고, 뭐 여하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쓰는 기호를 이거를 이용해서 A라는 원소는 여기에 속한다. 나는 우리 가족이라는 집합에 나는 속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지? 나는 우리 반 학급에 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속한다는 그런 기호를 써요. 짠.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있네. 어떤 A가 원소죠. 이건 집합이겠죠. 속한다 이런 뜻은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또는 A는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하고, 그럼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쓸 일은 없겠지. 아닌 걸 뭐 굳이 표현을 하겠어. 근데 굳이 한다면 그냥 아니야.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만약에 A라는 애가 이렇게 해서 A하고 C하고 D만 있어. B는 없어. 그런 경우에는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법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주사위의 눈 중에서 아까 얘기했죠. 전체 대상이 아까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1학년 3반 이래야 되니까 뭐 대상이 있어? 그게 뭐야? 주사위의 눈의 수. 주사위의 눈의 수는 눈의 개수를 얘기하는데 그건 1부터 6까지가 있죠. 그지? 1부터 6까지 중에서 2의 배수. 1부터 6까지 중에 2의 배수는 뭐냐? 2, 4, 6. 세 가지가 있네. 의 집합. 요 집합 A를 2, 4, 6을 집합 A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랬지? 1부터 6까지 있는 애들 중에서 그 중에서 2의 배수들만 일로 오세요. 일로 와. 다 모였니? 너네들을 집합 A라고 할게.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2는 A의 원소이다? 또는 2는 A에 속한다? 맞아요. 그죠? 3은 A에 속한다? 아니, 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죠? 4는 A에 속한다. 8은 짝수인데 2의 배수인데 전체 안에 들어있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A에 속하지 않는다. A에 속하는 애들은 2, 4, 6 세 가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지만 이런 애들은 속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 즉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가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집합의 표현이라고 선생님이 이제 제목을 했는데 우리 이제 속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집합, 원소, 속한다. 그리고 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좀 추상적으로 했다면 집합을 그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써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잖아.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미리 좀 보여주고 갈게요. 세 가지 방법이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 말이 길지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만 쓴 거야.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소 나열법 무슨 뜻일 것 같아? 원소를 아까 원소 있잖아. 집합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 걔네들을 나열한다. 나열한다는 뜻이 이게 한자어긴 한데 뭐예요? 쭉 늘어놓아라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방 속에 있는 걸 꺼내서 다 나열해봐. 뭐 이게 쭉 이렇게 일렬로 늘어놓고 이러는 거 이걸 나열한다 그래. 원소를 일렬로 쭉 그냥 다 써버리는 거야. 이걸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은 뭘까?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한다. 야, 너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막 경찰관님들이 그러지. 여러분들은 신분증 학생증인가?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그걸 나 줘봐라. 그래서 조건을 이런 조건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린 조건 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그랬는데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그냥 그림으로 그려라.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법.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묶어가지고 이런 거 안에다가 여기 집합 A면 A 이렇게 표현은 이 어쩌면 한눈에 제일 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묶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 표현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까 6의 약수. 자, 6의 약수들의 모임 이걸 집합이라 그랬지.
이 집합을 집합 이름 A라고 하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원소의 나열법 A는 이 집합 A를 원소의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아까 얘기 다 해줬어요. 요 기호 안에다가 이거에 해당되는 대상 하나하나를 전부 다 콤마를 중간에 써서 구분하기 위해서 3은 들어가는구나. 1, 2, 3, 6 이렇게 써주는 거. 그래서 원소를 하나하나를 다 요 기호 안에 나열하는 거를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원소 나열법.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뭐 내용 그냥 의미만 알면 돼. 두 번째 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교 시험 문제 나올 때 좀 까다로운데 이게 뭐냐면 조건 제시법. 여기 안에요. 뭐가 있는지 하여튼 뭐가 있긴 있을 건데요. 걔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냥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이 여기 안에 있는 원소를 모르니까 일단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기호를 쓰긴 써. 집합 기호를 쓰긴 쓰는데 이 집합 A 안에 원소들은 하여튼 뭐 X라고 X맨 몰라요. 일단 X라고 할게요. 얘예요.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인데요. 이 원소를 여기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이 X가 되는 애들을 조건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런 X들이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조건 제시법은 이 A의 원소는 어떤 X들이에요. 미지수, X는 여러 개 변수니까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X가 뭐다? X의 조건을 제시해 줄 거예요. 여기서 그 X는 6의 약수면 돼. 이렇게. 이 X는 6의 약수. 6의 약수들을 X라고 할게요. 그럼 걔네들이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어떤 그 원소의 조건, 그 X의 조건을 제시해 주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게 제일 쉬워. 세 번째 거는 A 이랬고 그냥 동그라미로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아무 데나 쓰면 돼. 이거 뭐 콤마도 찍을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애들 모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어떤 뭐 과일 모아놓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모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러면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낸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 아까 있었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기. 이렇게 선생님은 그림으로 표현하기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했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들인데 우리 친구들이 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얘가 제일 만만하죠. 이거 표현은 뭐 두 개 되게 쉬운데 이제 그래서 얘는 좀 답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좀 쓸 수도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또 다른 것도 있을까? 뭐 7보다 작은 6의 약수 이렇게 해도 10보다 작은 6의 약수 뭐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죠? X는 10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6의 약수야.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짝수의 모임 그럼 어떡할까? 짝수. 골치 아픈데요, 쌤? 짝수 엄청나게 많은데 6의 약수가 아니라 어떤 집합을 그냥 짝수 이랬어. 그러면 숫자가 이게 뭐가 돼? 2, 4, 6, 8 너무 많지? 그럴 때는 땡땡땡을 여기다 큰말 마지막 찍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2, 4, 6, 8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에 의해서 계속 갈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래? X는 짝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X는 짝수. 근데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다? X는 EN 그리고 N은 자연수. 이렇게 봐. X는 2 곱하기 자연수로 생긴 애들이래. N에다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6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그래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왜 하니 그냥 짝수 그러면 될걸.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막 이제 좀 더 집합을 하다 보면요. 이거 말고 뭐 -2, -4 이런 것도 같이 표현해 주면 어떠니? 뭐 0도 넣고 다 같이 짝수 중에 음의 짝수? 뭐 이런 말이 좀
좀 그렇긴 하지만 0 포함해서 그럴 땐 여기다 n은 자연 정수 이래버리면 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6 다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 표현도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물론 집합은 얘는 좀 표현하기가 그렇다, 그지? 얘는 2, 4, 6, 8, 땡땡땡 이건 좀 그래.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땡땡땡이라는 걸 하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나타내기가 안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나타내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땡땡땡은 약속을 해주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짠. 오늘 이게 원소 나열법 원소들을 집합 S라고 하면 그 S 안에 A, B, C, D 이렇게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어떤 X에 X인데 그 X에 관련된 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건을 여기다가 표현해내주는 방법. 그리고 이런 도형 안에 꼭 이런 모양이 아니어야 돼요. 원도 되고요, 타원도 되고 뭐 약간 사각형 모양도 되고 어쨌거나 이런 도형 안에 패곡선 모양이겠죠? 이런 도형 안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기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 8의 약수의 모임을 집합 A라고 한다면 8의 약수는 1, 2, 4, 8. 설마 이거 아직 모르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한테 약수가 뭐예요 모르면요, 그건 따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세요.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면 자연수 중에서 곱해서 8 되는 수 전부 다. 그래서 1 곱하기 8, 2 곱하기 4 얘네들, 그지?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8의 약수들이에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A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1, 2, 4, 8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X예요. 이건 무조건 쓰는 거야. 이렇게 X인데 X를 설명을 X가 뭐라 그랬지? X는 는자는 8의 약수라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은요. 여기다가 1, 2, 4, 8 아무 데나 이렇게 숫자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이제 어렵지 않지? 알았죠?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집합에 예를 들어서 다 모았는데 여기 A, B, C, C 이거 원소 몇 개겠니? 원소 이거 원소 몇 개일 것 같아요? 이 집합 A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 3개 아니면 6개겠죠? 몇 개일 것 같아요? 얘는 A, B, C예요. 똑같은 애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집합에서는. 우리 반 학생들 뭐야 그랬는데 어떤 애가 손 2번 들었다고 너 2번 쳐줄게 이런 거 아니죠. 1학년 3반 손 들어봐 그런데 얘는 들고 2개 들으면 걔를 그냥 한 명만 쳐줘야 돼요. 그래서 집합에서는 똑같은 원소를 쓰게 되면은 그냥 같은 원소는 하나로 치는 거예요. 어떤 모임들인데 걔가 2번 왔다 그래 2개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만 써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지만 이거를 이렇게 집합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벤 다이어그램에 어차피 쓸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똑같은 거는 2번 쓰지 않습니다. 한 번만 표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2번 쓰기 이런 게 없어요. 자, 이제 집합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쭉 써놨던 것 중에 이제 집합의 표현 3가지 했고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간단해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것도 그냥 설명을 딱 정리해 줄게요. 원소의 개수가 있겠죠. 집합에 A라는 집합 안에 여기 보면 몇 개가 있을까 쉬어볼 수 있잖아. 아까 6의 약수 1, 2, 3, 6 4개.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이 말이 뭐야? 유한개. 있을 유. 요즘 유자 알죠? 유무 있어요? 없어요? 그거죠? 한개, 한도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한자 공부 좀 하면 좀 잘 좋은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카운팅을 하는데 세는데 셀 수 있는 몇 개, 100개, 뭐 200개 좋아. 5개도 좋고 뭐 2만 개도 좋아요. 뭐 3억 개도 좋아. 하여튼 셀 수가 딱 있다. 몇 개. 그러면 그런 집합들. 이 원소가 몇 개인지 쉬어봤더니 셀 수는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긴 한데요. 그러면 그거는 유한집합이에요. 원소가 하나짜리도 유한집합, 100개짜리도 유한집합, 원소가 10,000개짜리 뭐 1억 개도 유한집합.
집합이에요. 근데 선생님 밑에 나오죠.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유한집합이 셀 수 있어요. 빵이라고, 빵개 이렇게. 그래서 유한집합. 그럼 무한집합은 뭘 얘기해? 딱 봐도 무한개, 원소가 무한히 많은 거죠. 그럼 뭐야? 자연수 집합 몇 개 있어? 자연수가 몇 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죠? 그런 거. 그래서 무한히 많은 뭐 홀수의 집합, 이것도 뭐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무한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이거 뭐가 있을까? 우리 학교 학생들에서 자 뽑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직 정부의 장관들의 집합.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하나도 없잖아.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집합 없잖아. 우리 학생들 중엔. 그지?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집합을 모았는데, 집합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명확하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없어. 하나도 없는 거. 뭐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 10보다 큰 뭐 짝수 중에서 소수는 2 빼고는 다 홀수잖아. 뭐 10보다 큰 짝수 중에서 소수의 집합. 이런 것도 없고, 하여튼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그걸 공집합이라 그래.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집합의 구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공집합은 어떤 집합의 원소가 구했더니 하나도 없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얘가 공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원소 나열법인데 나열할 게 없어, 이렇게 써 있는 거 우리가 앞으로 공집합이고,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이걸 뭐 파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걸 우리는 공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 안에 동그라미가 이전에 뭐 좀 표현하는 것 때문에 교육과정 때마다 살짝 바뀌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쓰고 우리는 이거를 집합 중에서는 공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집합 그랬는데, 이런 표현이 있으면 얘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까 선생님 대문자로만 쓴다며요. 아니, 얘도 괜찮아,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집합은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집합은 유한집합, 무한집합. 유한집합. 얘는 15의 약수, 딱 개수 정해져 있죠? 뭐 1, 3, 5, 15, 4개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한집합. 얘는 땡땡땡이 있네, 벌써 짝수의 집합이네, 무한집합. 10의 배수, 10, 20, 30, 40, 50, 60 쫙 무한집합. 1보다 작은 1 이하의 소수. 1 이하의 소수 뭐 어떻게? 소수는 전부 다 최소한 2, 3, 5 이렇게 나가. 소수가 뭔지 알죠? 여러분, 소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애들, 앞으로 자주 등장하니까 이렇게 써주는, 9는 아니죠. 11, 13 이렇게 나가는 얘네들. 근데 소수는 많은데 1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자 유한집합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원소 집합이 있으면 원소의 개수 조금 전에 갖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개수가 무한인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이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6의 약수 그러면 이렇게 있었죠. 집합 A가 6의 약수라고 하면 1, 2, 여기 콤마 찍으면 안 돼요. 3, 6. 원소가 4개예요. 자, 이 집합이 원소는 다 몇 개 있는지 필요 없고 뭐뭐 있는지는 원소는 몰라도 좋은데, 그 집합이 원소가 몇 개 있는지만 좀 그냥 쉽게 나타내면 안 될까? 이거 다 쭉 쓰지 말고 뭐 이런 거죠. 그거요. 이렇게 표현해요. A의 개수, 넘버, 숫자 뭐 이런 거. 그래, n을 쓴 것 같아요. 앞에다 n하고 괄호,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새로운 세상이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집합을 하나 또 해볼게. 어떤 B라는 집합이 있어. X는 20 이하의 자연수.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땡땡땡 해서 마지막 콤마 하나 찍고 20 이렇게 표현해. 이거 근데 개수만요. 내가 다 필요 없고요. 개수 B하고 괄호 묶고 앞에다 N, 소문자 N이에요. 요거 몇 개? 20개 이렇게. 앞으로 집합에서
그 집합의 원소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소 다 필요 없고요. 개수가 몇 개예요? 이거. 그러면 그건 몇 개입니다.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야. 우리 반 학생이 집합을 S라고 할게요. 그러면 S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면 30 숫자만 써주는 거. 자, 앞에 n이 붙고 가로가 있으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이다. 그죠? 원소가 뭔지는 몰라도 개수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 집합 A가 유한 집합일 때, 무한일 땐 셀 수 없으니까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런 기호로 쓰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그러면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답 어떻게 해야 돼? NA는 얼마? 5개니까 5. NB 그러면 아까 6의 약수가 뭐 있어? 1, 2, 3, 6, 4개, 4. 얘는 NC는 뭐야? 10보다 큰 8의 약수. 8의 약수는 1, 2, 4, 8인데 10보다 커. 이 조건 잘 봐야 돼. 10보다 큰 8의 약수 있어 없어? 8의 약수는 1, 2, 4, 8인데 10보다 큰 건 없지. 하나도 없는데요? 빵!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쓰기는 안 돼. 이건 안 돼요? 이건 집합 표시지. 개수는 숫자를 써야지. 이렇게. 개수 그랬어요. 원소의 개수의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 답을 숫자로 표현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개념 확인 코너 문제 같이 풀어보면 될 것 같으네요. 많이 왔어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까 집합이 되려면 뭐라 그랬지? 대상이 명확하면 된다 그랬죠? 대상이 명확한가 보자. 착한 학생들, 누가 착한지 어떻게 알아? 자연수의 모임 알아. 1, 2, 3, 4 쫙. 오케이, 이거 얘는 돼요. 얘는 집합이네. 축구를 잘하는 남학생들 모임. 축구 누가 잘해요? 내가 잘하지. 누가 잘하겠어? 각자. 아유, 축구는 내가 잘하지. 뭐 아니면 뭐 호날두나 메시 정도? 손흥민 정도?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안 되겠다. 맛있는 과일. 다 틀리죠. 5의 배수의 모임. 5의 배수. 5, 10, 15, 20, 30. 말할 수 있지. 많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이건 집합이 된다. 이런 거예요. 집합 이런 얘기구나. 어렵지 않네? 집합. 두 번째 문제. 다음 집합을 원소나일법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라. 원소나일법 쭉 나열하는 거. 조건을 제시하는 거. 그러면 한번 해볼까? 얘는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10보다 작은 소수 뭐뭐 있니? 10보다 작은 소수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5 있고 7, 9는 아니다. 그지? 10보다 작은 소수 4개 있는데 그런 집합.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equal A. 자, 선생님 일부러 여기다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보통은 집합 이름을 앞에다 써주는데 이렇게 써서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이렇게 써본 거고요. 자, 조건제시법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무조건 여기까지는 자동이야. 이제 X에 대한 설명. X가 어떤 애들?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야? 그 X들? 그거 10보다 작은 소수 아니야? X는 10보다 작은 소수. 이해하라고 안 되겠다. 10보다 작은 소수. 이렇게. 자, 다음 집합을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으로 구분해 보세요. 자, X는 자연수인데 모든 자연수면 무한 집합이지. 근데 10 이하의 자연수야. 1부터 10까지 딱 원소 10개 있는 집합이 되겠죠? 유한 집합. 얘는 X는 자연수인데 1보다 큰 애들. 그럼 2부터 2, 3, 4, 6. 엄청 많네? 무한 집합.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 자연수 중에서.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자 유한집합.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고 이게 뭐야?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그러죠? 그러면 A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1, 3, 5, 7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여기다가 7 쓰고 했다고 마음대로 돼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죠?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여기다가 1, 3, 5, 7 콤마 찍어주는 건 안 돼. 벤다이어그램 안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건데 그냥 하나하나 원소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겠네요. 13인지 2라고 3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쓴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B는 뭐가 되겠니?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5 이하의 자연수.
그랬을 때 NA는 얼마? 원소가 4개 4. NB는 얼마? 원소가 5개. 둘 더한 값은 9이다. 무슨 구인지 갈치구인지 꽁치구인지 모르겠지만 9이다. 짠. 문제가 또 있네요. 이제 예제 문제인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에 뭐 거의 무조건 하나씩은 나오죠. 대표적으로 집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다음 중 집합이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제 너무 비슷하다. 1, 2, 3, 4. 이제 알겠어. 이거는 집합이 돼. 오케이. 자, H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예요?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학생 키가 크다는 조건.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기준 딱 명확한. 우리는 수학하는 사람들은 명확해야 돼. 기준이 없어. 안 돼. 1학년 6반에서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앞에 생략을 했지만 어떤 대전제가 우리 학교라는 뭐 전제 정도 해야 돼요. 그럼 지구상 뭐 대한민국에 1학년 6반 엄청 많잖아요. 다른 나라까지는 엄청 그거 골치 아프고 우리 학교에서 1학년 6반에서 혈액형이 A형인 학생들의 모임. 야, 1학년 6반 애들 이리 와봐. 혈액형 A형 손 들어. 뭐 딱 명확하죠? 오케이. 그러면 된단 말이지. 그지? 학생들 A형 선생님 저는 혈액형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RH만 그거 다 A는 A잖아. 그지? 100에 가까운 수 99하고 101이 저는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기준이 없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없어. 공집합이야? 아니야.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 여기까지. 여기 또 하나 있네. 다음 집합을 이 방법으로 나타내시오. 이 원소 나열법으로 7보다 작은 자연수, 얘 또 원소 나열법, 얘는 조건 제시법이 딱 봐도 뭐니? 홀수죠. 근데 10보다 작은 또는 10 이하의 홀수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안에 있는 짝수들 뭐뭐 있니? 2, 4, 6, 8, 4개 있나? 벤 다이어그램. 선생님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천천히 해보면 해볼 만한 참 어렵지 않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약속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